2021년 5월 21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979년 맺어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이 지난 후에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2년간 얽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맺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1978년 배꼽 미사일, 현재 명칭 현무-1을 개발하자 미국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1979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고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서면 동의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바로 이 서면 동의를 의미한다. 정식 국가 간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 문서 형태도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암묵적 규제처럼 돼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이후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지침이 완화됐다. 김대중 DJ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8년 8월 북한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 위협을 늘려가자 이듬해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우리나라가 제작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00km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됐다. 이명박 MB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자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지침의 2차 개정이 실현됐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각각 최대 800km와 2T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최대 허용 탄두 중량은 사거리에 반비례시키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 적용됐다. 최대 사거리 800km 적용 시엔 탄두 중량을 기존대로 500km 이하로 제한하되 사거리를 500km로 줄이면 중량 제한은 1T,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리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엔 해당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우선 취임 첫 해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미 정상은 이튿날 전화통화를 통해 탄두 중량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했다. 이어서 2020년에는 4차 개정이 이뤄져 민간용 로켓의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규제는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한미가 이달 22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지막 남았던 규제인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적용 제한 규제까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서울경제 미사일 지침 족쇄 풀리는 현무 탄도탄 저위력 핵무기 버금갈까 기사 인용이로써 한국은 모든 미사일 제한이 풀린 것으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고 고체 연료의 군사용 로켓에 대한 사용도 가능해지면서 한국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과급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져 이제는 웬만한 국가는 대한민국에 시비를 걸거나 전쟁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최대 2T위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최대 4T까지도 탑재하는 수준의 기술이 확보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3차 지침 개정에 근거해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해 사거리 제한마저 사라지게 됐으므로 향후 현무 시리즈는 한층 더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으로 개량되거나 신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량과 가속도를 높인 운동에너지로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4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중량의 중금속
현무 -4 탄두를 최대 마하 10 음속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는다면 최대 1킬로톤 KT의 위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노트는 TNT를 1000T가량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입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1노트 정도라면 미국이 근래의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됩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5노트 이하의 핵무기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20노트 정도. 결론적으로 현무 -4 미사일은 핵탄도 미사일. 위력에는 못 미치지만 유사시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여서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가칭 현무 5 혹은 다른 명칭 은 사거리, 로켓 연료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무기체계로 한국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 개발에 충분한 기술이 있으며 이미 나로호 로켓으로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기술이 있기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한국, 대한민국을 쉽게 건들거나 시비 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에게 이런 미사일 협정 폐기라는 카드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이로써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은 한층 더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현무 -4 미사일 개발으로만 봐도 이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은 긴장 상태였지만 이번 미사일 협정 폐기로 한국이 탄도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 개발을 한다면 이런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대우마저 틀려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일본의 태도는 분명 우리에게 약한 모습으로 머리 숙이며 들어올 것입니다. 일본은 강한 국가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2. 단독, 서울서 주석공 30초 내 때린다. 미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 미국이 북한 김정은 관저와 김일성 광장 등 평양 핵심 시설을 30초 내 서울 발사 기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을 지난 11일 현지 시각 최초 공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마하 5, 시속 6120km 이상 속도의 무기를 가리킨다. 음속 시속 1224km, 위 5배 이상인 이 같은 극초음속 무기는 현존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 ARRW를 B-52 폭격기에 장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AGM-183A 최대 속도는 마하 20 이상인 시속 24,695km가량이다. 음속의 20배, 초당 6.86km를 비행한다. 서울에서 북한 주석궁이나 김일성 광장을 목표로 발사하면 192km 거리를 30초 내에 날아가 목표 타격이 가능하다. 2018년부터 미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왔던 AGM-183A는 그간 일부 사진 등은 공개해왔지만 폭격기 날개에 장착하는 구체적인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군 소식통은 밝혔다. 미국은 AGM-183A 개발을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수시간 내 타격이 가능해 전쟁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도 미국과 같은 날 마하 8, 9792km 속도로 비행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 영상 공개다. 러시아 측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백해에서 350km 떨어진 해안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밝혔다. 1도 2026년 실전 배치. 우린 아직 걸음마. 군 소식통은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초음속 미사일 등 게임 체인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DF 둥펑-17을 최초 공개했다. DF-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 마하-10으로 비행하고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한다. 주일미군은 물론 주한미군까지 겨냥했다는 것이다.